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태진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소름 끼쳤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자는 아니고요. 네. 일단 제가 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러 갔다가 관객으로 온 여자랑 저랑 같이 공연을 했던 동생이랑 눈이 맞았는데 그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할 텐데 도대체 어떤 네. 이야기일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시죠. 네, 일단 제가 이 일을 겪은 거는 한 14년? 13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이네. 네네.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락 페스티벌이 생기던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보통 락 페스티벌은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했던 거는 이제 메인 공연장이 있으면은 네. 메인 공연장 말고 자그마한 공연장들이 옆에 몇 개가 있거든요. 작은 소공 공연장들이 있는데 저희는 메인은 아니었고 소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락 페스티벌을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텐트를 쳐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옆에 콘도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대부분 락 페스티벌을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거기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젬베를 쳐서 논다든가 밤새도록 뭐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대에 깔려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튼 저희가 공연을 끝나고 저희도 이제 공연을 했지만은 노는 게 재밌잖아요. 저희도 놀러 온 거 반은 공연한 거 반이었는데 젬베를 막 치고 있는 텐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서 우연찮게 합석을 했어요, 그냥. 같이 뭐 젬베도 치고 악기들도 막 다루면서 놀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떤 여자가 한 명이 걸어와요. 여자가 한 명 걸어오는데 그 여성분 외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드아이예요. 오. 눈 색깔이 틀렸거든요. 한쪽이 파란색이고 한쪽이 갈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렌즈가 그리고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눈 색깔이 틀려요. 네. 그리고 약간 백반증 같은 것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백반증이 되게 이쁘게 있었어요, 몸에. 문신처럼. 락 페스티벌이 여름철에 하니까는 약간 노출이 심한 옷들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일단 슬림한 몸매에 볼륨감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약간 히피 같은 옷 스타일 있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약간 인디언인가? 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더 히피한 복장을 한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근데 이 동생 녀석이 한눈에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한테. 형, 저 여자 봐봐. 진짜 이쁘지 않냐? 이러길래.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이러는데. 야, 우리한테 걸어오는데? 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우리한테 걸어온다. 이러길래. 뭐, 우리가 한창 노는 분위기니까 뭐 놀러 왔겠지. 했는데 그 여자애랑 그 동생도 키가 굉장히 커요. 184에다가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그 동생 기다리는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잘생기고 그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뮤지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 동생이 한눈에 반하는 거를 처음 봤었고 근데 그 여자가 저희 옆에 앉아서 동생이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생김새와는 틀리게 입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욕도 잘하고 흔히 말해서 구름 과자도 잘 먹고 뭐 그런 건 뭐 구름 과자는 뭐 남녀는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구름 과자를 먹는 거예요. 저희가 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한갑 넘게 피웠으니까는 담뱃불 끄면은 다시 담배 하나를 손에 쥐고 있을 정도로 많이 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런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뭔가 틀리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때까지 봤더니 너무 틀린 것 같다, 형. 이러길래. 근데 사람이란 그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말려도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은 그땐 끝이잖아요. 아니다. 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말도 너무 험하게 하고 보니까는 행동거지가 별로 좋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일단 뭐냐면은 외국인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것도 유럽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에 태어난 아이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아이였고
그 당시 때 나이가 그 여성분이 한 22, 21라고 할 정도인데 일단 한국에 온 거는 대학교 들어오면서 온 거라서 한국에 대한 문제는 1도 모르고 근데 한국말은 잘하는 게 당연히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이시니까 집에서는 한국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리스어 3가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락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그 동생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더더욱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연인까지는 아니고 썸녀 관계, 썸 타는 관계로 발전이 되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한 달에 4번, 5번은 둘이서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만나는 횟수가 5번이나 치면 그 중에 2번은 꼭 제가 합석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동생이 얘가 형 꼭 부르라고 하더라. 형이 많이 웃기고 하니까 와서 같이 놀아줘 이러길래 저도 바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쁜 척 하면서 안 가고 싶었지만은 계속 와달라고 하니까는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웃긴 게 제가 그거를 보게 된 게 뭐냐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홍대에 많이 있잖아요. 홍대의 피카소 거리에 있으면은 항상 그 여자아이한테 아는 척 하면서 인사를 건넨 남자들 되게 많은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슈퍼 인싸인가? 혹은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좀 괜찮은 남자들은 너 누구누구 아냐? 야 오랜만이다. 또 지나가는 남자가 너 누구누구 아냐?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또 한 번 말했어요.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동생은 이미 콩깍지가 실 대로 씌어서 아니다 형 좋은 애다. 나 얘한테 완전 빠졌다. 난 얘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생하고 여자애하고 사귀게 돼요. 그 일 이후로 한 달인가 더 있다가 형 우리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동거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동생을 자주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연 날에 비 오는 날이거나 연습 날에 비 오는 날이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비 오는 날만 유독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연도 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인해서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 찾아가도 연락이 안 되고 집이 없고 집이 없는 건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잘 지내던 놈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임마 이거 잡히면 이제 죽인다고 소문 내라 이러면서 공연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생 하나는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와중에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180이 넘고 몸도 되게 좋은 애인데 살이 쪄서 나타난 거예요. 한 150 정도 나갔던 걸로 보여요. 예. 넘게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격하게 하면서 여자친구 잘 챙겨주면서 살이 쪘나 보다 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죠. 네. 네가 연락을 안 받은 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연락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석 달 뒤에 만나서 하는 말이 뭐 그렇죠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죠. 네.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이러길래 왜 이러니까 코덱스 기가스라고 알아? 이러는 거예요. 코덱스 기가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코덱스 기가스라는 책이 하나 있대요. 아. 근데 난 모른다고 했죠. 난 그런 거 모른다. 내가 아는 거는 뭐 메가 스터디 뭐 그런 건가?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 모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잘 때 항상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항상 한대요. 잘 때 그 코덱스 기가스라는 책을 읽어줬대요. 근데 이게 한국어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겠죠? 영어는 그래도 우리가 들으면 이게 영어구나 하고 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면 그리스어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말해주는데 사귀기 첫날에 그렇게 책을 읽어주더래 자는데 근데 자는 첫날에 그 책 얘기를 들으면 자니까는 네. 꿈을 꿨대요. 꿈을 꾼 게 뭐였냐면은 자기 한 허리까지 오는 발가벗은 외국 괴물 같은 거 있죠. 고블린 같은 거. 그런 괴물들이 머리보다 크게 삐져나온 이빨들이 위아래로 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잡고 웃고 있대요. 근데 자신의 머리 위로 눈이 한 1000개 정도
달린 것 같은 날개가 달린 무언가가 눈 1000개를 깜빡깜빡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올 듯 말 듯 하면서 주변을 위성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라지다가 꿈이 깼대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잤냐고. 깜짝 놀랐지만은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순간 자기는 단순히 내가 악몽 꿨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첫날에. 근데 낮이든 밤이든 암막 커튼 항상 치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랑 동거를 한 그날부터 자기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나갔다 와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나가는 순간부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또 졸리대요. 집 밖을 나가기 싫어지고 연락도 받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 또 잠이 든대요. 그럼 여자친구가 또 와서 깨운대, 저녁에. 밥 먹고 자라고. 그럼 저녁에 일어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 하다가 또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 꿨던 악몽을 더 꾸지는 않았는데 항상 자기가 문득문득 깰 때마다 여자친구는 항상 턱을 개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문득문득 깨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야지? 아니잖아요. 2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화장실 가고 싶으면 1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턱을 개고. 이게 처음에는 뭐 그때 일어나 있나 보다 하겠지만 이게 석 달 동안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되면은 의심이 간단 말이죠. 동생 입장에서는. 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 때는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깰 때 애를 쳤거나 아니면은 네가 뭐 코를 화도 걸어가지고 여자가 못 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나 코 안 고는데 이렇게 말을 하길래 뭐 님 살쪘으니까 코 골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어요. 또 그 일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1년이 넘는 시간 근 한 2년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근데 그 동생이 그때 저희를 보자마자 보여준 게 뭐냐면은 형 이러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문신을 했다. 근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좀 알아봐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빠서 형한테 이것만 물어보고 가야 되거든. 여자친구 밖에 기다리고 있어서 대신에 내가 이거 써온 거 이게 뭔 말인지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고 글씨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리트모스 티리온이었거든요. 아리트모스 티리온.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영어 같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어찌 그때 당시에 파파고 같은 그런 비슷한 번역기가 있었거든요. 그 뜻을 보니까는 짐승의 숫자예요. 그 문신 뜻이 짐승의 숫자예요. 예. 악마 느낌이네. 진짜. 근데 내가 동생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락을 받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찾아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 문신의 뜻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있다가 동생이 헤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네가 적어준 그 문장은 짐승의 숫자라는 거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봤냐니까 여자친구가 자기의 예명이래 그게. 자신의 예명이라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로 내 예명, 오빠의 예명.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언더뮤지션들은 예명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태지인 것처럼 그 동생도 예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생의 예명을 걔는 몸에 새기고 여자친구의 예명을 동생은 새기고. 근데 그 여자친구의 예명이 짐승의 숫자인 거예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예. 근데 이게 말하면 되게 긴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사귄 지 616일 만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616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헤어질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616일 만에 헤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헐. 근데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악마의 숫자가 666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악마의 숫자는 616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오. 그러니까 666은 잘못된 거고 616이 맞는 거래요. 원래. 그 영화 제목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666은 잘못 알려진 거고 616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애가 616일 만에 헤어지고 짐승의 숫자라는 문신을 새기고
이게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살이 엄청 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집에 나온 게 몇 달 만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얘가. 예. 멍청해져서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진 거죠, 얘가. 나왔을 때도 형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내가 연락 한 번 이만큼 됐다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말해주길 자기가 중간중간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산다고 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기억 못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을 살았구나라는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야, 그건 네가 맨날 먹고 싸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는데 동생은 그런 느낌이 아니래요. 뭔가 잠을 자도 되게 힘들고 일어나도 힘들고 악몽도 간간히 꾸고. 근데 동생한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네 저번에 꿨던 꿈에 대해서 내가 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악마들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쁜 모습을 하고 천사들이 악마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무서운 모습을 한다고 내가 들었다. 예. 제가 원래 좀 그런 쪽을 좋아하니까는 이런 걸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 위에 있던 게 천사고 니를 잡아당기던 게 악마인 것 같긴 한데 천사가 니를 지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세요. 예. 그러니까 걔도 기독교였고 항상 십자가를 달고 살고 항상 밥 먹을 때 기도만 한 3, 4분 하는 애거든요. 항상 아침을 먹어도 한 3, 4분 하고 점심을 먹어도 3, 4분 하고 뭐 공연비 받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 아이였어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말을 했죠. 혹시 그 천사가 너를 지켜준 거 아닌가?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대요. 모른다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애가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연락을 했대요. 계속 뭐 하냐고 살 쪄 있냐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 하고 있다니까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전화기로 소리를 지른대요. 야 이러면서 내가 뚱뚱한 남자 좋아한다 그랬지. 야 이러면서 아니 우리 헤어졌잖아. 그러니까는 헤어진 게 아니라고 우린 616일을 만나다가 떨어진 거라고 헤어진 거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그래서 동생이 말을 하죠. 그게 헤어진 거라고. 너랑 나랑 남남이라고. 근데 동생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 있었고 그 여자애가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자기한테. 당연하죠. 먹고 자는 것만 잘해줬으니까 뭐 잘해줬겠죠 뭐. 그 동생이 아직 콩깍지도 안 벗겨지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는데 여자애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먹일 때도 푸짐한 남자가 좋다. 자기는 이제 약간 곰돌이 푸 같은 게 좋다 이러면서 맨날 배 만지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헤어졌는데도 자꾸만 왜 연락을 해가지고 살 뺐다고 뭐라고 하지? 그래서 동생한테 야 일단 너 그 문신을 지워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맨 처음엔 그래도 추억인데 어떻게 지우냐. 그러니까는 추억이고 나발이고 만약에 네 다음 여자친구 와가지고 저거 물어보니 뭐라 할 건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거 전 여자친구가 사귀어준 거야. 짐승의 숫자는 뜻이거든. 이렇게 말을 할 거냐고 말을 했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 문신을 지우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는 타투 아티스트 형님이 계셨는데 부탁을 했어요. 형님 이거 좀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야 난 타투 하는 사람이지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병원 가라고. 그래서 그 형님이 추천한 병원을 갔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쏘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레이저를 안 썼어요. 레이저를 안 쏘고 뭐 다른 걸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색을 뺀다고 뭘 바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와서 다시 또 뭐 하고 치료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었거든 그때. 근데 이게 웃긴 게 색을 날리니까는 이 짐승의 숫자라는 단어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알파벳 크게 A를 하나 치면은 A를 지우니까는 흐릿하게 얘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얘 숫자가 4번이었거든요. 4번. 그러니까는 이 글씨를 희미하게 하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4번이. 예.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한 거죠. 근데 순간 내가 말했죠. 아니 이게 물 덜 빠져서 혹시라도 4번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라고 하기에는 모든 단어에 다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넘버링이 4인 거죠.
동생은 기분이 나빴대요. 이게 뭔지. 그리고 애초부터 문신을 할 때 아까 아는 타투이스트 형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게 동생도 알아요. 알고 가면은 싸게 해줄 거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자는데 굳이 자기가 아는 데를 가자 그랬대요. 근데 아는 데를 간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그냥 집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돈도 뭐 딱히 주는 것 같지 않았고 그때 문신할 때 느낌상. 근데 뭐 공짜리는 좋진 않은 마인드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동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동생이 걔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해봐라. 근데 너무 깊게 가지 말고 그냥 헤어졌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만 말해라. 더 물어보지 마. 네가 아는 체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신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동생이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C인 것 같아요. 느낌이. 동생은 그래도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도 어떡하지 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고 네 마음은 네 마음대로 하는데 가서 사리분별 똑바로 하라고. 네 인생 똑바로 살려면은 얘 보고 연락하지 말라고 꼭 말을 하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동생이 알겠다라고 갔어요. 가서 여자애를 만나러 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동생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사라지거나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연락을 해요. 예. 연락이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온대요. 근데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10년째 그대로 오고요. 카톡을 보내도 숫자 1이 사라지거든요. 예? 답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 연락을 쌩까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은 저 차단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얘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연락 끊고 학교도 안 나갔어요. 학교로 가기 싫으면 자퇴를 하면 돼요. 근데 고의적으로 안 나가면 제적 상태가 되잖아요. 제적이 돼버렸고 집에도 1년에 한두 번만 연락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찾지 마세요 라고 하고 바로 끊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로부터 애는 찾을 수도 없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도 저희 공연할 때 찍은 그 사진이 프사했거든요. 그게 그대로예요. 10년째. 카톡을 보내도 숫자 1이 바로 사라지는데 답장은 없고. 그래서 이 동생이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때 그 여자한테 씌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엮이면서 지금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여러 가지 뭐 구글링이나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코덱스 기가스가 뭐 악마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게 뭐 하루 만에 쓴 악마의 성경이란 말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것도 그리스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코덱스 기가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로 알고 있고 그 여자애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또. 네. 그리고 원래 히피들이 약간 그런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반사회적인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거에 중독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동생은 그 여자한테 이제 씌어가지고 따라서 가서 둘이서 살고 있던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진짜 실종 사건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연락을 온다면서요. 찾지 말라면서요. 그럼 성인이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수사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권한이 없다고 말해버리니까는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를. 와. 근데 그 여자애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은 네.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한국 여행자들을 벗겨먹기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리스에서 있을 때 한국 여행자들을 벗겨먹기 좋다고 소문이 났고 여권도 많이 훔쳐하고 이로 삼게 타기 딱 좋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죠.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속이기 쉽다고. 제가 물어봤죠. 교육 수준이 높은데 왜 속이기가 쉽냐 하니까는 지가 아는 게 단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적대시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걔가 말해준 게 뭐냐면은 자국민이 사라지면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소홀한 게 있다. 그래서 쉽다라고 말해줬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말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얘가 어떤 경류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살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딘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냐 진짜. 누가 들어도 이건 진짜 이상한 건데. 그리고 또 요거를 네. 또 구글링 해보다가 알 건데 그리스에 그런 종교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이단적인,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단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단의 깊이가 깊은 것들이 되게 많대요, 뭐가. 뭐 저도 그렇게 구글링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네.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옛날에 태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네. 지하 클럽인가? 그거 생각이 나네. 악마 숭배 그런 비슷한 클럽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예. 외국인들이 많은 데를 치면 이태원이나 홍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융합되게 좋은 데가 홍대랑 이태원인데, 거론적인 측면에서 홍대나 이태원에 그런 일들이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이 네.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이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이비라든가 그런 걸 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태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보고 계신다면 연락이라도 좀 어떻게 지낸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네. 동생에 대해서 이름을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 동생은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아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쪽 장르에 대해서 약간 좀 빠삭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동생이 같고, 실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순간순간 잠깐 나올 뻔했거든요. 순간순간. 네네네. 아유, 조심히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태진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분이 꼭 다시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동생.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악마의 성경을 읽어주는 한 여자가 태진님의 공연을 같이 하는 동생분을 어떻게 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찝찝하네요. 이야기가. 결국엔 좀 찝찝하게 끝이 났고 그분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태진님한테는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분을 만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